자, 81쪽 안의 편 일단 나가볼까요? 장자왈 형제는 위 수족하고 부부는 위 의복이라 라고 되어 있는 분 찾으셨어요? 원래 이 내용은 장자라는 책이 없어요. 어디에 내용인지 모르지만 형제 위 수족 부부 위 의복, 위자는 뭐뭐이다 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제는 수족이고 또는 이렇게 위자는 번역하시면 될 게 많아요. 뭐뭐이다 또는 뭐뭐가 되다. 그래서 형제는 수족이고 해도 되고 수족이 되고, 부부는 위의복이니 부부는 의복이니 또는 의복이 되니, 의복 파시엔 갱득신 연이와 수족 단시엔 난 가속이니라. 의복 파시, 의복이 팥이 끊어졌을 땐 갱득신, 팥이 득자는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갱득신 하면은 팥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갱득신이나 갱가신이나 같은 말이니까요. 수족 단처의 난 가속이니라. 손과 발이 실격하자면 끊어진 곳엔 그런 말이죠. 가속, 이을 속자니까 이을 수 있기가 어렵다. 그래서 의역하자면 형제란 비유하자면 손과 발과 같은 존재이고, 그 다음에 부부란 옷과 같은 존재다. 옷이 우리가 떨어졌을 땐, 옷이 찢어졌을 땐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갱득신. 다시 백화점에 가서 새로 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새 옷을 입으면 좋아요. 헌 옷보다는 새 옷이 좋죠. 뭐 오래된 옷하고 새 옷하고 있으면 새 옷 입고 싶지 헌 옷 입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란 이렇게 의복과 같은 존재다. 사실 가정법원에서 딱 도장 찍고 나오면 철천지 원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자기 집 방향과 전혀 상관없어도 반대로 나눠져 가는 거. 그렇죠? 이게 옷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지만 형제라는 손과 발과 같은 존재여서 끊어지면 그걸 다시 이을 수 있기가 어렵다. 그만큼 형제의 관계란 우리가 끊어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끊어지면 그것을 잊기 어렵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건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형제 간에 우애가 많은 집이 많아요. 그렇죠? 형제 우애가 돈독한 집이 많은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턴가 형제 간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또 들어와서 해주는 어떤 그 부인의 역할에 따라서 형제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형제하고 부부 관계를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것 같고, 소동파운 넘어가 볼까요? 소동파운, 동파소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부불친의 빈 불소는 차시 인간 대장부라. 부불친해, 부유해도 불친, 가까이 하지 않다. 어조사 해자는 중간에 그냥 쉼표나 의미 없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유해도 가까이 하지 않고, 빈, 가난해도 불소, 소자는 멀다, 멀리하다, 성글다 소자죠. 원래는 지금은 우리가 정자로 이렇게 쓰는 글자 있죠. 요 글자인데 옛날에는 간단히 이렇게 앞에 요 부분도 어려우니까 발족자 비슷하다고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뒤에 부분들은 이렇게 속자 모양으로 써서, 그래서 빈 가난해도 불소 멀리하지 않는다. 차 앞에 있는 모든 글을 다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 뭐뭐이다. 인간 대장부, 인간 세상에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부죽진의 빈즉퇴는 부유하면 진 나아가고
부유한 사람에게 나아가고 그런 뜻이에요. 빈즉 퇴,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퇴, 물러나는 것. 차시 인간 진소배, 이 사람이 시 뭐뭐이다. 인간 세상의 진소배, 진짜 소배, 소인배라고 해야 될 텐데, 그죠? 소인하려니까 글자가 한 글자 더 늘어나서 그냥 빼버렸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의 진짜 소인배이다 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 원래 그 친구가 부유하다가 가난해지면 멀리 해버리고, 또 가난하다가도 부유해지면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소인배고, 그렇지 않고 여기 우리 계신 회원님들처럼 부유 상대가 부자라도 뭐 굳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가 좀 형편이 어려워도 멀리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인간 대장부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소인의 반대말은 여기는 대장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군자죠. 근데 군자배라는 말은, 소인배라는 말은 들어봐도 군자배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소인배라는 말은 있는데 군자배라는 말은 말이 없어요. 그죠? 만들면 있겠지만, 왜냐하면은 소인은 많고 군자는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복수로 처리되는 거예요. 소인들. 근데 군자는 복수가 안 되는 거예요. 가끔 한두 사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다 모여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군자와 소인의 차이점이다라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준내편으로 가볼까요? 쫓을 준, 딸을 준 해서 준내 하면 얘를 쫓다, 얘를 따라가다 라는 뜻인데, 자왈 거가 유래라 고로 장유변하고 그랬네요. 거가 하면 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집에 거처하는데 유래 얘가 있다. 고로, 그러므로 장유변하고, 장과 유가, 어른과 아이가 분별된다. 의역하자면 집안에서 얘가 있으면 어른과 아이의 분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이 예전에는 숟가락을 들어야 아이들이 같이 밥상에서 숟가락을 들었는데, 요즘 애들이 먼저 출근한다고 집에 어른이 애들이에요. 그렇죠? 애들이 숟가락 들고 어른이 맨 뒤에 가서 이제 숟가락을 드는데, 옛날 우리말이 딱 맞아요. 그렇죠? 똥물이 파도를 쳐도 순서가 있다.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똥물이 파도를 쳐도 이 순서 있게 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차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유가 변돼야 되는데, 우리 남자 회원님들은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등병 때는 고생하지만 말년 병장 정도 되었을 때 병장 이렇게 대우해주면, 일을 차려주면 말년이 좀 편하게 이렇게 하면서 군대 제대하잖아요. 그렇죠? 이등병 때 좀 힘들면지만.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없기 때문에 이등병도 힘들고 말년병장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군대 생활하나 막 군대 생활하나 뭐가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분별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서. 규문유래라 고로 삼족화하고, 원래 규자는 규방, 규에서 여자들이 거처하는 방을 규라고 하는데, 우리가 규수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규수, 어느 때 규수냐 할 때 이 규자가 여자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거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얘기해 보면 남자가 이 규에서 낮에 나오지 않으면 문병을 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가 낮에는 사랑방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방에 오랫동안 있으면 아플 때만 그런 거, 아플 때만. 아프지 않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방으로 나와야 하는데 거기는 주로 거쳐야 될 곳이 이제 여인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규문이란 그런 뜻이. 여자들에게 예가 있다. 그러므로 삼족화하고, 삼족은 지난 시간에 우리 나왔죠? 부부, 부자, 형제. 그래서 집안이, 가족이 화목해지는 것은 아내가 집에서 예를 지키면 삼족이 화목해진다. 조정유래라 고로 관작서하고, 조정에 예가 있다. 그러므로 관작 벼슬이 차례 지을 벼슬아치가 차례 지어진다.
조정에서, 즉 요즘 말하면 사회에 나와서 지켜야 될 예가 있다. 그 예가 있기 때문에 과장, 부장, 사장 이런 계급사회 질서가 온전히 성립될 수 있다. 전렵유래라 고로 융사하나고, 전자가 좀 어려워요. 전자가 밭전자도 되지만 사냥할 전자도 있어요. 사냥할 전. 엽은 우리가 써요. 엽기적이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엽기적이다. 엽기가 뭐죠? 기이한 것만을 사냥할 엽. 이상한 것만을 쫓아다니는 걸 우리가 엽기적이다라고 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엽자는 써요. 우리가 사냥할 엽. 천엽, 수엽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죠? 예, 그때 엽자가 사냥할 엽자니까. 사냥을 하는데 예가 있다. 고로 융사하나고, 또 융자라고 읽어야 되지, 개자라고 읽으시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조심하자고 했죠? 융사, 싸우는 일인데 군대 일을 말하는 거예요. 군대 일, 싸울 융자니까. 싸우는 일이 한한다라고 해서, 원래 한은 한가롭다라는 뜻인데 이게 익숙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좀 어려워요. 익숙할 한, 익을 한. 그래서 융사하나 하면은 싸우는 일이 익힌다, 익혀진다. 의역하자면은 전투하는 일이 익숙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전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면 요즘 그 키리졸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요즘처럼 이 전투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냥을 가지고 했어요. 사냥을 가지고. 그래서 사냥을 하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적이 진지가 있고 그 사냥감들이 적이에요. 그래서 사냥감들을 몰아가지고 저 진지까지 올려놓고 마지막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는 도중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부의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진법을 만들어서 적을 쪼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감을 나중에 잡으면 이제 훈련이 끝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회식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이라는 개념이 지금의 사냥이 아니라 옛날에는 전투훈련이에요. 전투훈련. 그렇게 알아야지만이 전렵유래라고 할 때, 전투훈련 할 때 뭐가 있어요? 예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켜야 될 예. 군대에서 예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융사, 군대에서 싸우는 일들이 익숙해진다. 그런 뜻이고. 굴려유래라 고로 무공성이니라. 굴려 하면은 무리려자 이때는요. 려자가 나그네 려자도 되지만 그래서 군대 무리해서 우리말로 하자면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 여단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이 여자죠. 군대에 유래 예가 있다. 그러므로 무공성, 무에 대한 공이 이루어진다. 자, 군대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전투예요. 전투하는데 지켜야 될 예가 있으면 뭐가 생긴다? 무공이 이루어진다라는. 더 쉽게 설명하자면 싸움이 벌어졌어요. 소대장이 야 공격 앞으로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부하들이 예가 있으면 위에 있는 상사가 시켰으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식이 있어서 못 가요. 나는 지금 배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하고 전부 앞에 나가지 않으면 무공이 불성이겠죠. 그걸 예라고 그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줄례라고 해서 공자가 제일 강조한 게 예악이죠. 예악. 우리 노노들 다들 공부 아직 안 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초반이니까. 그렇죠?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예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별이에요. 별. 분별하는 거예요. 예에 있어서 최고는 분별이에요. 분별. 그죠? 아까 우리가 똥물이 파도를 쳐도 순서가 있는 건 분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을 때 아이까지 숟가락을 드는 건 별이에요. 별. 분별하자 그런 거예요. 지하철을 탔는데 왜 우리가 따로 경로석을 만들어 두었어요? 이것도 별이에요. 별. 어른들을 위한 별을 만들자라는 거. 분별을 하자. 젊은 사람들은 좀 다리도 힘도 있고 그러니까 서서 이쪽에서 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쪽에서 앉아갈 수 있게끔.
그런데 이 분별이 강해버리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따로따로 놀게 돼요. 그죠? 자, 부모 자식 간의 분별이 강해버리면 이게 이 관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친해지지가 않아요. 그걸 뭐로? 악으로. 악은 화합을 말, 화합. 조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음악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화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가 조화롭지 않으면 음악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각자 소리 내버리면 그 음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으로서 뭘 만드느냐? 조화. 그래서 세상은 별과 분별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자가 강조한 건데 우리가 오늘은 얘만 본 거 이게. 분별, 어느 장소에든 이 분별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일이든 성공을 하게 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왈, 군자, 유용이 물에면 위난하고 군자가 유용, 용기는 있는데 물에 예가 없으면 위난, 혼란하게 된다. 자, 또는 혼란을 만들다 해도 돼. 이때는 위자를 뭐뭐를 만들다도 되니까. 소인 유용이 물에면 위돈이라. 소인이 용기는 있지만 물에 예가 없으면 위도, 도둑놈이 된다. 자, 그래서 소인배가 힘은 아주 세요. 그런데 뭘 지킬지 몰라요? 예를 지킬지 모르면 뭐 하느냐 하면 중고등학교에서 빵 셔틀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빵 셔틀이라고 들어보셨죠? 해드렸죠. 그러니까 5,000원짜리 주면서 가서 2,000원짜리 빵 5개 사와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와요? 자기 돈 5,000원 넣어가지고 가서 시키는 대로 빵을 사다 주는 거예요. 그 애들이 왜 가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걔들은 그 용기는 그 용기하고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뭐는 있는 거예요? 힘은 있고 다른 애보다 더 용기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구부끼리 지켜야 될 예가 없는 거예요. 예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위도, 도가 된다라는. 근데 군자라고 하는 이 군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원래는 유위자가 군자예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자예요. 군자의 개념 자체가 임금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이 원래 군자였어요. 근데 높은 직책을 가진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나름 열심히 가문에서 공부를 하고 수양을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 사람은 군자라고 할 때 군자는 뭐죠? 그렇죠. 유덕자지, 유덕자. 이제 하산하실 때가 되니까 역시 이제 다 하시네.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군자라는 개념이 이렇게 써요. 그런데 군자라는 개념이 요것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군자가 개념이 아니라 요 군자의 개념이에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는 있는데 용맹은 한데 예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해가지고 뭐가 될까요? 나라를 그렇죠. 말아먹거나 어지럽게 만들겠죠. 이게 위난이라는 위난. 자, 그 다음 볼까요? 증자왈,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이런 얘기. 조정엔 막약자기, 막여자기요 향당엔 막여치요 보세장민엔 막여덕이니라. 똑같은 내용이 맹자에도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삼달존이라고 그래요. 삼달존. 세 가지 어느 시대를 이르거나 다 존중해 줄 수 있는 존귀한 것, 높은 것.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작, 치, 독 이 세 가지를 삼달존이라고 그래요. 이때 달은 어느 이를 달자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다 존중해 주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한번 볼까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조정엔 막약, 막여 같다라고 그랬죠. 막여나 막약이나 같다라고 했는데 이건 최상급을 만들어주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뭐뭐와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해서 뭐뭐만한 것이
없다. 이걸 A라고 하면 A만한 것은 없다. 이렇게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막, 약 같죠? 그죠? 그래서 조정, 막여, 작하면은 조정에서는 벼슬 작자니까 벼슬 만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조정에서는 뭐가 최고다? 벼슬이 최고다. 조정은 지금으로 개념으로 한 사유를 말하는 거야. 사회생활 할 때는 뭐가 최고다? 벼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아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죠? 사회생활 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최고인 거야. 대통령보다 나이 많은 장관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허리를 숙이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이게 막여착이니까 그래요. 향당엔 막여치요. 향은 마을이라는 뜻인데 당이 원래 당자도 마을을 뜻하는 당이었어요. 지역 단위 이름이었어요. 가구 수에 따라서 향과 당은 좀 다르기는 한데 다 향과 당은 마을을 뜻해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막여치, 이 치자지만은 이 치자가 그죠? 이게 위에 있는 이 입술 윗부분이고 여기 이에요. 윗니. 그렇죠? 여기 아랫니.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이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아실 거야. 이건 무슨 치? 이건 임플란트 치. 이건 보철한 거니까 임플란트 치. 원래는 이 사람이 이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소 나이를 볼 때 뭐 보고 알아요? 이빨 보고 이렇게 보고 몇 개가 나 있느냐 보고 대충 몇 살이다 하죠. 그래서 이 치자가 뭐도 돼요? 나이 치자도 돼요. 나이 치. 여기도 치자가 이가 아니라 나이예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이만한 것이 없다가 아니라 나이만한 것이 없다. 그럼 마을에서는 최고가 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마을에 들어가면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에 들어가면은 지책은 없어지는 거예요. 지위는. 거기는 자기가 사용하라는 공간이 아니, 사회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면 뭐가 최고다? 그렇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대접받는. 그렇게 해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지켜져야 될, 높이 본받아야 될, 높은 대접을 받아야 될 거라는 것이요. 보세장민의 막여덕이라. 도울 보자죠. 그죠? 세상을 돕고 장민, 장자는 잘할 장자니까 백성을 자라게 하는데, 성장하게 하는 데는 막여덕이니라. 덕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세상을 돕고 백성을 자라게 하는 데는 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작, 치, 덕 이게 삼달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노소장유는 천분질서니 불과 폐리 상도이 아니라 노와 소와 장과 유는 천분질서 하늘이 분 나누어 놓은 차례질 차례서 차례다. 그러니 불가 해서는 안 된다. 이때 가짜는 해야 한다. 머스트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폐리 상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패자도 가끔 어떨 때 쓰느냐? 폐륜 할 때 써요. 그죠? 폐륜 할 때. 그죠? 패자가 그래서 도덕, 인륜을 어그러뜨린 아이를 폐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그러뜨릴 패자니까 이치를 어기고 상도, 도를 상하게 불가해서는 안 된다. 이치는 뭐라는 거예요? 장유, 노소는 하늘이 정해놓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사람이 어겨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출문에 여견 대빈하고 입실에 여유인이니라. 출문, 문을 나갈 때, 이 문은 큰 문이라고 했으니까 대문이고 요즘 말로 하면 현관문이에요. 현관문을 나갈 때, 즉 집 밖에 나갈 때는 여견 대빈하라.
큰 빈 손님을 견 보는 것과 여 같이 하라. 대빈이라는 말이 있어도 대객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대객이라는 말은 없어요. 객 자체가 뭐니까요, 이게? 그렇죠. 그건 허들의 손님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비는 있어요. 귀한 손님, 큰 손님은 되는데 이게 대객은 없는 거야. 대비하면 사실 빈자 자체가 벌써 귀한 손님인데 조금 더 강조해 주려고 대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큰 손님, 아주 귀한 손님을 견 만나는 것과 여 같이 하라. 만약에 이걸 현이라고 발음해도 돼요. 배울 때는. 그죠? 큰 손님을 뵙듯 해라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큰 손님이 되고, 뵙다라고 할 때는 견이라고 발음하면 큰 손님이 아니라도 큰 손님인 것처럼 대접하는 거니까 견이 되는 거예요. 입실에 여유인이니라. 입실, 방에 입 들어가다 해서 이제 여기는 집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이에요. 집에 들어갔을 때 여유인, 사람이 있는 듯 여해라. 사람이 있는 것과 여 같이 해라. 그래서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없어도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해라 라고 하는데, 실 할 때 실은 우리가 방실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있다고 그랬죠. 결혼한 여자를 실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씨라, 뭐 박씨라 할 때, 그죠? 아내라는 뜻이, 그죠? 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왔는데, 이제 결혼하면 어른인데 어른 이름을 아직도 말자야 숙자야 하고 부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하고 이미 남의 집, 남의 아이, 남의 남편의 부인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처럼 부를 수가 없어서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가 없을 때까지, 생길 때까지는 사위의 성을 따서, 사위가 김서방이면 김씨라, 김씨의 아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김씨라, 뭐 박씨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그런 거 하나가 내가 내 딸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내 사위도 내 딸을 귀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내 딸을 함부로 뭐야 뭐야 하고 부르면 내 사위도 내 딸한테 뭐야 뭐야 하고 부를 거 아니에요. 넘어가죠. 시간이 없나. 약요인 중하인데 무가 중인이니라. 약은 맨 앞에 나왔으니까 만약, 요는 구하다, 요구하다. 지금도 중국에서 요한 뭐뭐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 있죠. 인중하, 이 중자가 어렵죠. 소중히 여길 중자예요. 중자는 무거울 중, 겹중, 한 겹, 두 겹 할 때. 그래서 제 생각에 삼매육 하면 뭐죠? 삼매육. 삼겹살을 삼매육이라고. 그렇죠. 남매자에 세개 고기인데 사실 우리식으로 하면 뭐죠? 우리식으로 하자면 삼겹살이니까, 그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삼중육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겹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이 중자가 겹중자니까. 자, 아무튼 중자는 무겁다, 한 겹, 두 겹 할 때 겹, 또 하나 금방 여기서 나온 소중히 여길 중하고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인중하 하면은 남이 나를 소중히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 합쳐볼까요? 만약 인중하, 남이 나를 소중히 여기기를 구한다면, 바란다면, 무과 아중인, 무가는 뭐뭐보다 지나가는 것이 없다. 아중인, 내가 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나치는 것이 무없다.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라는 게 무과예요. 그래서 아중인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남도 나를 소중히 여겨준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하다못해 개도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개를 소중히 여겨주면 개도 주인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개한테 가가지고 확 팔라버릴까 그러면? 개도 그렇죠. 확 물려고 그래요. 개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야. 그죠? 부불언 자지덕하며 자불언 부지관이라. 부모는 불언 말하지 않는다. 자지덕 자식의 덕을 말하지 않는다. 않는다고 재미가 없으면 불자를 뭐로 해도 되죠? 뭐뭐하지 말라라는 뜻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덕을 말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자식이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라. 요즘은 자랑하면 뭐 받고 하죠? 돈 받고 하죠. 그죠?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해라 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렇죠. 8달도 채우지 못하고 나와버렸다 해서 우리가 흔히들 팔싹둥이 어리석다라고 해서 뭐 자기 자랑, 마누라 자랑, 조상 자랑, 뭐 고향 자랑, 학교 자랑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자부담 부지관이라. 자식은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 부담 말하지 안아야 된다 되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허물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하지 말라. 유명한 그 공자 논어에 보면 공자가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은 줄 아느냐. 어제 양을 한 마리 누가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걸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몰래 그 양을 훔쳐 먹은 거야. 서리를 해 먹은 거야. 그 아들이 다음날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얼마나 우리 마을은 참 착한 마을이냐라고 했더니 공자가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정확하게 지금 맞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허물을 숨겨주는 법이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그 허물을 숨겨주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부의장은 자의부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도 자식은 부모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언어편으로 가볼까요? 말. 유회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언부중리면 불여불언이니라. 부중할 때 가운데 중 해버리면 안 되죠. 불자가 왔기 때문에 다로 끝나는 말이 와야 돼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럼 이때 중자는 가운데가 아니라 맞다 중. 그래서 부중함 맞지 않다. 말이 네 이치에 맞지 않으면 뭐뭐만 못하다. 불언만 못하다. 말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그래서 이치에 맞는 말이면 해도 좋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부중이면 천어 무용이니라. 똑같네요. 한마디 말이 부중, 맞지 않으면. 그럼 부중 뒤에 뭐가 빠졌을까요? 그렇죠. 이치리자가 빠진 거예요. 일언 부중리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기는 리자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한마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무용, 쓸모가 없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건 쓸데가 없다. 엄군평이라는 사람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군평활. 구설자는 화환지문이요 멸신지부야니라. 입과 혀는 명사 뒤에 자자가 나오면 그냥 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구설자 하면은 입과 혀는 화환지문, 재앙과 근심의 문이요. 멸신지 부야. 멸신하면 몸을 멸하다. 부는 지난번에 도끼인데 무슨 도끼라고 그랬죠? 형벌을 가하는 도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멸신지부 하면 자기 몸을 멸하는, 없애버리는 형벌의 도구인 도끼와 같다. 잘못하면 도끼에 맞아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말 잘못하면.
그래서 말과 혀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연산군이 요걸 써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내시들 목에 걸고 다니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구설자는 화환지문이요 멸신지 부야라. 입 한번 잘못 놀리면 너네들 멸신지부 몸을 잘라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아무도 연산군이 하는 폭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세우지 못했는데 김처선이라는 사람이 내세웠다가 화살 맞아 죽었다고 그랬죠. 이인지어는 난여면서하고 남을 이롭게 해주는 말, 이인지언이에요. 난 따뜻하기가 여 같다. 면서, 솜면, 솜서, 솜과 같다. 우리 솜옷 참 따뜻하죠, 겨울에. 근데 상인지어는 리여 형극하여. 상인, 남을 해치는 말은 이때 리자는 앞에 있는 이인할 때 리와 달라요. 날카로울 리자죠. 원래 리자가 이게 펴고 펴를 칼로 뭐 하는 거죠? 수확하는 거죠. 그래서 날카롭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저 사람 예리한 시각을 가졌네 할 때 날카로울 예, 날카로울 리 할 때 형극 가시 형 가시 극자인데 극자도 이렇게 쓰는 거하고 반드시 구분해 둬야 되죠. 아래 위로 돼 있으면 대추 조 그렇죠. 옆으로 돼 있으면 가시 극 그렇죠. 어떻게 구분하면 되죠? 대추가 달리면 아래 위로 이렇게 달려 있죠. 그렇죠. 가시는 옆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날카롭기가 형도 가시나무라는 뜻이고 극도 그런 뜻이니까 날카롭기가 가시와 같다. 그래서 남을 해치는 말은 이렇게 가시처럼 뭐하다? 따끔하다라는 뜻이 그죠? 이런 이인의 중치 청금이요. 한마디 말이 이 남을 이롭게 했을 때 중치 그 무겁게 치 감나간다 직역하자면 청금의 중치 무겁게 감나간다 의역하자면 아주 값이 무겁다라는 뜻이고 이러 상인의 한마디 말이 상인 다른 사람을 해쳤을 때 통여도할이니라. 통 아플 통자니까 아프기가 여 같다. 도할 칼도 벨할 칼로 베는 것과 같다. 칼로 우리 살을 오려내는 것과 같다. 실제로 옛날에 형벌 중에 살을 발라내는 형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살을 발라내는 뼈하고 살하고 발라내가지고 죽이는 형벌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부부싸움 하고 나면 여기에 상인지어가 금방 느껴져요. 그렇죠? 왜 싸웠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싸우고 나서 왜 싸웠는지는 모르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마음 아프게 했던 말은 기억이 남아요. 평생에.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상인지어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구시 상인부요 언시 할설 돈이 그래. 구 입은 시 뭐뭐이다. 상인부 사람을 해치는 도끼이다. 언시 말은 이다. 할설도 혀를 할 배는 도 칼이다. 폐구 심장설이면 안신 처철엔이나 그러니 폐구 입을 닫고 심장설 깊이 혀를 감추어 두면 쫙 깊은 곳에 혀를 보관해 두면 안신 몸을 편안히 하다. 처처 곳곳 뇌자는 원래 우리 안에 소가 들어가 있어서 짐승의 우리 소를 가두어 두는 우리 뇌자인데 그 우리 안에 짐승이 들어있으면 편안하다 조용하고 편안하다 해서 편안할 뇌자도 있어요. 그래서 처처뇌 하면은 어느 곳에서나 편안하다 합치면 내 몸을 편안히 하여서 어느 곳을 가도 편안할 것이다. 그래서 말 많이 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해서 분위기를 맞추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도 있지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항시 이야기 구설수에 오르는 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봉인의 차설 3분설하고 미가 점포 1단심이라. 봉인 사람을 만났을 때 차설 또 말하라 하지 마시고, 차자는 또 차자도 있고 또 뭐도 있다고 그랬죠? 장차차. 또 하나는 동시상황. 이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또 장차 동시상황을 이야기할 때 차설, 장차 말해라. 3분설, 3분의 화, 이야기만 말해라. 3분 앞에 10이 빠졌어요. 그래서 13 이렇게 돼야 될 텐데 13이라는 거 큰 수가 이렇게 나오면 10분의 3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0분의 3만 이야기를 해라 라는 뜻이에요. 미가 전포 1단심이라. 미가 해서는 안 된다. 전포, 온전할 전, 던질 포, 완전히 던지다. 1단심, 한 조각의 마음. 한 조각의 마음을 완전히 던져서는 안 된다. 의역하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다 털어놓지는 마라.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을 만났을 때 10분의 3, 세 가지 이야기할 것도 있으면 한 가지 정도만 하고 두 가지는 감춰두는 것보다 보관해 두라고 했느냐 하면은 뒤에 볼까요? 불파, 호생, 삼계구요, 지공, 인정, 양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파, 파자가 좀 어려워요. 두려워할 파. 그래서 불파함, 두렵지 않다. 호생, 삼계구, 호랑이에게 3개 할 때 개자는 1개, 2개 할 때 낫개자니까, 그죠? 3개구함 3개 입. 호랑이에게 3개 입이 생기는 게 불파, 두렵지 않다. 호랑이한테 입 하나만 있어도, 우리 호랑이 입 하나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거기다가 2개 더 달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게 무섭지 않다고 그랬네요. 그게 두렵지 않고, 지공, 다만 공, 두렵다. 인정, 양양심. 양양이라는 게 양자가 모양 양자죠. 그러면 양양하면 두 모양이죠. 양양심하면 두 모양의 마음. 그러니까 두 가지 모양을 갖추고 있는 마음이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 그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다만 공두렵다. 그러니 호랑이 입이 3개에 달리는 게 더 무섭은 게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더 무섭더라. 우리가 실제 그래요. 그죠? 화장실이 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급할 때는 뭐예요? 아니, 거기에 화장실이 좀 나빠도 들어갈 때는 안 가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급하니까. 그런데 꼭 다 싸고 나오면 뭐예요? 왜 이렇게 화장실이 더럽냐고 하고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돈 빌리러 갈 때는 그렇게 부탁하면서 빌리러 가는데 갚을 때는 자기가 돈 주인인 양 해서 가서 갚아요. 사실은 본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양양심이기 때문에. 주봉지기 천종 소요 화불투기 일구단이라. 주봉. 자, 술 먹을 때 복 만나다. 지기. 요즘도 많이 쓰네요. 그렇죠? 지기는 그렇죠. 이때 지자를 알다 하지 마시고 알아주다. 그래서 지기하면은 나를 잘 알아주는 그런 사람을 술 먹을 때 복 만나면 천종소. 원래는 종자가 이렇게 생긴 북이죠. 북. 그렇죠? 그렇잖아요. 북종자죠. 그렇죠? 근데 이거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술잔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술잔 종자도 있어요. 그래서 천종 하면은 여기는 잔종자야. 천잔도 소 적다. 그래서 술 먹을 때 자기와 이야기가 잘 통하는 또는 자기를 잘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면 술을 1000잔이나 먹어도 그게 적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안주는 뭐라고 그러죠? 진짜 좋은 안주는 회도 아니고
자기하고 같이 앉아있는 지금 맞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안주가 있어도 그 안주가 맛없을 때도 있고, 정말 박한 안주라도 친구가 정말 술친구가 좋으면 그 술자리는 최고의 술자리가 된다라는 말이 아마 그래서 생긴 것 같아요. 화불투기 일구단이라. 투기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던질 투자의 기자가 배틀 기자죠. 그죠? 배틀에 던지다인데 왜 배틀에 이렇게 북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북을 이렇게 탁 치면 실이 하나 오고 또 탁 내리고, 북이 이쪽으로 가면 또 탁 쳐서 실이 딱 되고, 그죠? 그게 딱딱 이렇게 잘 맞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라는 것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두 개가 원래 배틀과 그 북이 서로 이렇게 딱딱 서로 잘 맞는 것을 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틀에 던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화불투기 이야기를 하는데 배틀과 북처럼 서로 잘 맞지 않으면 일구다. 한 글귀도 다 많다. 한 글귀도 한 구절도 많다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지겹지가 않은데, 마음 안 맞는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그 이야기가 서로 통하지 않으면 많다고 느껴진다.